2016년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5위였습니다. 중국이 1위였고 한국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의 24.7%의 점유율로 단숨에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9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조지타운 국제관계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UC 샌디에이고 경제학과 문섭이 교수가 기고한 이 논문은 한국 화장품 산업이 지정학적 위기를 거쳐 어떻게 글로벌 1위 생태계로 탈바꿈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한류를 떠올릴 때 BTS 같은 K-팝 스타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는 무대 위도 TV 화면 속도 아니다. 바로 산업 생태계 안에 있다. K-뷰티는 한국 화장품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조용히 한국 경제의 핵심 기둥으로 성장해왔다. 2025년 기준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경제학자가 K-팝도 드라마도 아니라고 단언하는 대목입니다. 조지타운 국제관계 저널에 실린 말이라는 사실이 이 문장에 무게를 더합니다. 100억 달러라는 수치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배 성장한 규모입니다. K-뷰티를 문화현상이 아니라 경제 구조로 보는 시각이 이 논문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뒤에는 한 번의 대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들어보시죠. 한국 화장품 산업은 출범 초기부터 인접국인 중국의 수요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었다. 최고점에서는 한국 화장품 수출의 거의 50%가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다 2017년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베이징은 이 군사적 조치를 자국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수반하는 보복을 감행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 H&H 등 이른바 빅2 대기업은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과 마케팅에 막대한 투자를 해둔 터라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수출의 절반이 중국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돌아봐도 아찔한 구조입니다. 사드 하나로 산업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은 그 의존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구조개혁의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그 전환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K-뷰티, 트리니티, 세 겹의 생태계 구조였습니다. 다음 단락이 이 부분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이끈 것은 단 하나의 기업이 아니었다. 바로 K-뷰티 트리니티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모듈형 생태계의 육성이었다. 이 3중 구조 시스템은 전통적인 공급망을 제조, 유통, 마케팅이라는 세 개의 전문화된 주체로 분리한다. 이 새로운 방식은 가치사슬을 세 개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분해함으로써 본래 수십억 달러의 자본과 수십 년의 브랜드 구축이 필요했던 시장에 신규 진입자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것은 뷰티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랫폼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대기업 모델은 제조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이제 작은 브랜드도 공장 없이, 물류 트럭 없이 데이터와 고객 관계만으로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ODM 제조 플랫폼입니다. 보고서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코스맥스와 콜마코리아 같은 기업들은 스킨케어 분야의 아마존 웹서비스, 즉 AWS처럼 기능한다. 기술 스타트업이 AWS 같은 대형 클라우드 업체에서 서버를 임대하듯 뷰티 스타트업은 이들 ODM 기업에서 연구, 개발과 생산을 빌릴 수 있다. 이 플랫폼 제조 모델은 시장 진입 장벽을 사실상 0에 가깝게 낮추었다. 이제 스타트업은 최소 1000개 단위의 소량 주문만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소형 브랜드의 제조 진입을 막던 최소 생산 규모 문제가 해소됐다. 한국 ODM 기업들은 6개월 이내에 제품 사이클을 완료할 수 있어 브랜드들이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즉각 올라탈 수 있다. 실리콘밸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었다면 한국은 뷰티 인프라를 만든 겁니다. 1000개 단위 소량 주문, 6개월 이내 출시, 이 두 숫자가 핵심입니다. 자본이 없어도, 공장이 없어도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티르티르라는 브랜드의 사례가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는 다음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티르티르는 ODM 모델의 민첩성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블랙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피드백을 받아 마스크핏 레드 쿠션, 파운데이션의 색상을 40가지로 확장했다.
이 신속한 전환 덕분에 티르티르는 아마존 파운데이션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이전까지 한국 브랜드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성과였다. 심지어 이 색상 확장이 이루어진 속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형 글로벌 브랜드라면 수년이 걸렸을 일을 티르티르는 ODM 인프라를 활용해 단기간에 해냈습니다. 한국 브랜드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아마존 파운데이션 1위,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별 브랜드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전체 산업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산업 구조의 성과가 숫자로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논문이 직접 공개합니다. 그 다음 단락이 결정적입니다. 2016년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은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한국은 5위에 그치는 형태였다. 그러나 2025년이 되자 한국이 전체 수입 시장의 24.7%를 점유하며 1위로 올라섰고 금액으로는 18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수출은 줄어든 반면 미국 수출은 2022년 대비 2배로 급증해 거의 18억 달러에 육박했다. 2016년 5위, 2025년 1위.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사드로 중국 시장을 잃었지만 그 빈자리를 미국 시장이 채웠습니다. 2022년 대비 2배 성장이라는 수치는 한국이 단순히 회복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조지타운 저널이 이 데이터에 기반해 내린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이 진짜 무게가 실리는 지점입니다. K-뷰티의 반전 스토리는 산업 회복 탄력성의 교과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중앙집권적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모듈형 플랫폼 생태계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은 지정학적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는 산업을 구축했다. 정책 이반자들에 대한 교훈은 명확하다. 경제적 회복 탄력성은 대형 국가 대표 기업을 보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소규모 혁신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유 백엔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에 맞는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데서 온다. 조지타운 국제관계 저널이 한국을 전 세계 정책 이반자들의 벤치마크로 지목한 대목입니다. 특정 기업을 키운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설계한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사드 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오히려 산업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든 역설, 외국 경제학자가 그 역설을 교과서라는 단어로 평가했습니다. K-뷰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올리브영이 2026년 5월 미국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가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보고서에서 이 수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주목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저희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한국 관련 소식 리뷰 유튜버 파이널K입니다. 저희가 리뷰하는 다음 소식도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